재산이 최근 6년 사이에만 100억 원 넘게 늘면서 17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혜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 그래서 논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170억대가 아니고 200억대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왜냐?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5개월 전에 서울 강남의 로또 청약 아파트에 당첨된 걸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도 잡습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더 안기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2억, 13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청약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저희가 저 목소리 쉽게 찾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 대변인님, 재산 신고에서 이 아파트 가격 37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또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가 100억대에 거래됩니다. 37억 당첨돼가지고 2달 만에 전액 완납했기도 하고요.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현금 가진 사람만 청약 뛰어들 수 있는 거다. 청약 로또다. 본인 그대로 자신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혜은 의원이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경제부총리한테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을 하면서 이 제도는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제도다. 이거 없애라.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분양가 상한제에 혜택을 입어가지고 이른바 지금 그 서초구의 이 반포의 로또 아파트 네. 그 청약의 본인이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뭐 청약 당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뭐 부당한 이러한 뭐 개입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추천제로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비판하고 그 비판의 대상이 본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혜은 후보자의 이 언행불일치 사례가 다시 한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현장 가봤습니다. 호가는 100억에 빼고 이 사람들도 평당이 2억이에요. 국민의원 구간포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금 가진 사람만 이 청약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로또다라고 하더니 본인이 그 현금 부자였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혜은 후보자의 답은 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 당첨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당첨됐느냐 봤더니 본인은 20년 가까이 무주택자였대요. 부양가족도 또 아들 셋이 있고 많기 때문에 무려 80대의 경쟁률이 있었지만 나는 당첨됐다. 합법적이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말 나오나 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30억대 차익을 남긴 분이면서 무주택자였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체말로 이런 걸 두고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 주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말과 이걸 보고서 참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잘 알고 있구나. 그걸 대변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예. 뭐 저희 기자들도 깜빡 속으니까요. 본인은 저렇게 부총리를 불러놔놓고 저렇게 질타합니다. 현금 부자만 좋은 정책 왜 하십니까? 라고 해놓고 나는 했어. 나는 합법적이야. 법적으로. 항상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예.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 다 그 망을 뚫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혜은 지금 이 후보자가 무주택 20년대 전 깜짝 놀랐어요. 본인 뭐 상가도 많고 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전에 옆에 있는 그 서초동 아주 유명한 거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네. 거기 아파트에 뭐 조윤선 의원도 있고 또 뭐 등등 국회의원들 꽤 많이 삽니다. 그랬다고 하죠? 네, 그런 아파트에 살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전세로 살면서 관리를 했던 거죠. 관리를 해서 결국은 또 이번에 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에
돈을 다 완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현금 부자만 할 수 있는, 아무리 우리 일반 서민들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는 저걸 할 수 없으니까 예. 결국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이 정부에서는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현금 가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회에 나가서 서민을 위하는 척 질문하고 따지고 나는 돌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 국민의 7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담당하실 분입니다. 예. 자, 예산을 어디에다 넣을까? 특히 이 최근에 영종도의 땅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곳에 이번에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지 않겠어요? 예.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안다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자, 본인이 국회의원 때도 저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나 등등을 통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합법적인데요? 그래 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분한테 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예산 편성권을 맡길 수 있느냐?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의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능력이요? 집을 이렇게 늘리는 능력, 재산을 늘리는 능력이 뛰어난 건가요? 국가 예산도 그렇게 막 늘릴 건가요? 자, 뭘 보고서 도대체 이분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했는지, 단지 야당 인사라는 것 때문에 했는지, 능력이 탁월해서 어떤 능력이, 막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은요, 이해노 후보자의 과거 발언 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 같아요. 누가 월급을 저축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패닉바잉, 영끌 이렇게 되는 건데 흑수저 무주택자들을 완전히 그냥 진짜 벼랑으로 내모는 자괴감은 말할 수 없이 정부가 현금 부자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집 사게 냅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빚도 못 내고 집도 못 사는 지금 나에게 여윳돈이 생겼어요.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가요? 주식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돈 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도 뭔가 내가 돈을 벌든 잃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제 돈이 쓰이면 좋죠. 조경 부위원장님. 이해운 후보자가요, 15년째 무주택자로 살면서 집주인한테 전화 올 때면 밥이 안 넘어갈 정도다. 이게 기사가 많이 됐던 얘기더라고요. 그런 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26억짜리 서울 서초구 강남에 전세에 살고 있었고 상가 세 채 보유하고 있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는 말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치인이건 완벽하게 언행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적어도 어떤 정책 관련해서든 뭐 어떤 입장을 밝힐 때에는 본인의 입장과 처지를 좀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정도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자칫 보기에 따라서 위선적으로 보이는 이 발언들 이 청약을 통한 뭐 가다한 어떤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 또 상가에 대한 투자 뭐 증여 문제 등 뭐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시키는 설명을 할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뭐 발언과 비교해 봤을 때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들이긴 하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지켜보고 그의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의 검증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 무주택자여가지고 집주인 전화 오면 밥이 안 넘어갈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던 2020년에 정청래 당시 민주당 의원, 지금 대표죠. 국민의 힘을 빼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김현정 당시 민주노동당
민주당 노동대변인, 현 원내대변인입니다. 과연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인가? 장경태 의원, 무공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잇따른 재산 논란에 오늘 이혜원 후보자가 보인 반응도 화제인데요. 출근길 반응 만나보시죠. 여러 의혹으로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의 변화는 없으실까요? 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계속 백지 신탁하셨다가 되돌려 받으셨는데 이게 취지에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은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